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당신을 위한 여행 코스 추천 서비스 여기 원래 팀이고요. 저는 그중에서 발표자를 맡은 권대규라고 합니다. 네, 좌우측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저희 팀의 마스코트인 안지훈님. 저희는 훔블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즘 여러분 다들 크리스마스인데 뭐 하시고 계시나요? 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요. 네, 해외여행 북한은 이 코시국에 그 제주도 여행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올해만 지금 세 번째 온 건데 이게 매일 똑같은 코스에 이번에 또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되나. 그래서 보말칼국수 좀 그만 먹고 싶고 이게 나는 무슨 여행을 좋아하지? 찾아보면 다 광고투성이에다가 이래가지고 혹시 누구 여행 코스를 좀 자동으로 짜주는 사람이 없나? 이 소리 들리? 아, 잠깐 잠시만요. 노래 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리시나요? 그래서 누구 여행 코스 자동으로 짜주는 사람이 없나? 네,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개인 성향 최적화 여행 코스 추천 서비스 여기 올래. 당신의 여행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고도화로 설계된 질문 10가지를 통해 당신의 여행 성향을 확인해 줍니다. 그 후 당신의 여행 성향을 7명의 우리 귀염둥이 팀원들로 나눠서 당신의 여행 스타일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당신의 여행 성향을 알았다. 그러면 당신이 출발지, 무조건 들려야 하는 곳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공방, 숙소, 한라산 정상 그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말만 해요. 여기 원래가 알아서 짜줄 거니까. 당신이 꼭 가봐야 하는 곳을 알려준다면 우리 여기 원래 출신 AI가 당신에게 코스를 추천해 줄 겁니다. 당신이 아직 꼭 가보면 좋을 것 같은 스팟들부터 시작을 해서 주짓수는 역시 먹풀이미지 세계 추천 식당까지 이게 빠질 수 있나? 당신에게 최적화된 술집까지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유일무이 컨퍼런스 팀 여기 원래. 죄송합니다.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 공유? 아, 네.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당신의 여행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파악하고 출발지, 도착지, 무조건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만 알려주면 저희가 이제 코스를 알려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 코스를 뭔가 짠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우선 여행 동선과 그 다음에 내가 그 여행 가고 싶어 하는 곳과 내 성향이 얼마나 맞는지 이 두 가지를 대체적으로 많이 고려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기반으로 추천을 해줄 때 과연 이 디스턴스를 먼저 뽑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유저 페이버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저 페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땅히 컷할 기준도 굉장히 애매하고 유저 페이버로 컷을 했을 경우 되게 많은 값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우선 유저의 여행 동선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POI, Places of Interest, 유저가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공간들을 먼저 추출을 합니다. 일단 그 POI를 기반으로 각 스팟의 스코어를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스코어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유저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을 텐데 그 스코어를 기반으로 서로 관계도를 비교를 해서 유사도를 뽑습니다. 그다음 유사도가 뽑히면은 그 유사도가 즉 내가 이 여행 코스를 갔을 때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 값들을 기반으로 소팅을 진행을 해서 최적의 여행 코스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Places of Interest Extraction은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유저가 맨 처음에 들어오고 만약에 소스랑 데스트가 먼저 같은지 우리가 숙소에서 이동을 해서 숙소로 돌아오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고 공항에서 출발해서 다른 숙소로 아니면 내가 A 숙소에서 B 숙소로 넘어가는 그런 여행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SRC 데스티를 먼저 비교하고요. 내가 이번 여행의 목적이 만약에 빛의 벙커다. 그러면 빛의 벙커 같은 걸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MVP,
must visit place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소스와 데스트가 같은지, 그 다음에 MVP가 존재하는지를 기반으로 4가지 알고리즘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과 좀 차이가 있다면은, 원래는 얘를 이제 원 기준으로 뽑으려고 했었는데, 원 기준으로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쿼리 과정에서 로드가 조금 심해서 이거를 이제 사각형으로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형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은 소스와 데스트가 존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로 대각선을 그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사각형을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expanded square visit 알고리즘 같이 소스와 데스트가 동일한 경우에는 MVP가 존재하면 그거를 또 하나의 꼭지점으로 사용하면 되고, 만약에 MVP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해당 소스 좌표를 그 사각형의 중심으로 활용을 해서 새로운 사각형을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PY들을 뽑게 되면은 PY들에 대한 저희가 사전에 라벨링을 해놓은 정보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들로 이제 유저들의 정보를 추천한 것을 기반으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비교를 해서 그 값을 점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라벨링 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나이브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스팟들이 겹쳐서 결국에는 그저 인덱스가 좀 앞에 있는 스팟들만 계속 추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쨌든 저희가 사각형을 만들 때 그 중심이 되는 어떤 좌표가 있으니까 그 좌표 혹은 경로를 기반으로 디스턴스 패널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최대한 가까운 데를 갈 수 있도록, 다만 유저 스코어를 이거를 잘 고려할 수 있는 함수를 고려를 해서 최종적인 스코어 펑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여행 경로, 식당, 바 3가지 키워드로 유저들에게 경로를 추천을 해 주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추천할 때, 근데 이거는 약간 저희 한계점인데, 제주도 여행을 가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세로축으로 이동이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사각형으로 뽑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살짝은 존재를 했습니다.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길찾기 활용을 해서 디스턴스 패널라이제이션 할 때 그 길찾기를 기반으로 폴리곤을 생성해서 디스턴스를 패널라이제이션을 하면 되는데, 이 과정이 돈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자체는 일단 머릿속으로는 구현을 한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X축으로 이동하는 그런 여행 코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Y축으로 이동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좀 양해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러면 모델링을 진행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모았느냐.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크롤링을 진행했습니다. 크롤링은 총 3가지 스텝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카카오 맵을 기반으로 카테고리별로 핫플레이스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리뷰를 딱히 크롤링 하지는 않고 그냥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각 매장들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모았고요. 단순히 처음에는 저희가 핫플레이스 리뷰가 많은 순대로 모았기 때문에 혹시 리뷰가 많은 순대로 뽑을 경우 제주도 한쪽으로 좀 지역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어서 폴리움을 기반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진행을 해봤더니 1000개만 뽑아도 이렇게 되게 제주도 전역에 잘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상위 1000개 인기 여행지를 기반으로 크롤링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크롤링 코드 같은 경우는 웹테스트 자동화를 위한 프레임워크인 셀레니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집된 업소 리뷰 크롤링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그냥 상호명을 그대로 박을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개 겹치는 상호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명 뒤에 주소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특정 상호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리뷰를 뽑을 수 있게 되었고요. 리뷰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0개까지 해서 최소 10개가 안 되는 리뷰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호 같은 경우는 컷하고 최소 10개, 최대 160개 리뷰를 보유하고 있는 상호들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순수하게 텍스트 그 자체로 주고 라벨링을 하라고 하면은 약간 조금 너무 고난의 길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직관적인 특성 파악을 위해서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를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걸 라벨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이제 연돈 케이스인데 다들 아시죠? 연돈하면 이제 이렇게 돈가스, 치즈, 카츠, 카레, 예약 이런 키워드들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직접 수기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밤샘 핸드 라벨링을 진행을 해서 1000개의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백엔드 이제 모델 인프라 쪽에 대한 정보입니다. 네, 우선 모델 백엔드 서버 같은 경우는 스프링 부트로 백엔드 서버를 구축을 해왔습니다. 아파치 톰캣을 기반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두었고요.
그다음에 모델 쪽에도 플라스크 서버를 구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델 어플리케이션의 결과가 플라스크 서버를 통해 제이슨에 담겨서 스프링 부트로 가게 되고, 스프링 부트는 다시 또 그거를 클라이언트로 프론트로 보내고, 프론트가 다시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이런 구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웬만한 계산 같은 경우는 다 모델 서버에서 하고, 스프링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스프링은 중개적인 역할만 하려고 했으나, 모델이 생각보다 로드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모델을 따로 분류를 하고, 스프링 안에서 유저의 여행 타입 점수나 그 간단한 계산 같은 경우는 스프링 부트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구상을 했을 때는 프론트랑 백엔드만 서버를 하나씩만 두고, 백엔드 쪽에서 파이썬 저희 모델 파일을 단순하게 그냥 프로세스 콜 하는 형식으로 처음에는 구상을 하였으나, 해당 방식이 모델을 그때그때마다 콜을 하면은, 처음에는 DB도 구상도 했었는데 CSV를 부르든 DB에 접속을 하든 DB 커넥션에서 생기는 딜레이나 CSV를 읽는데 걸리는 딜레이가 생각보다 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프론트, 백, 모델 세 군데에서 모두 서버를 파게 되었고요. 그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넌트를 페이지별로 구성을 해서 엑시오스랑 백엔드랑 통신하는 형식으로 구현을 하였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를 통해서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부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안에 있는 톰캣 웹서버를 이용을 해서 EC2의 배포를 진행하였고요. 플라스크 역시도 그냥 기존에 내장된 웹서버를 통해서 EC2의 배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자바, 파이썬, 삼신기 모두 사용해서 서버를 여는 그런 생각보다 복잡한 모델을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서버들 같은 경우는 이제 REST API를 통해 사용해서 통신을 하고, 클라이언트 역시도 이제 REST API를 통해서 이제 백엔드 서버, 프론트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고요. EC2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랑 백엔드를 이제 한 번에 담고, 모델이 상대적으로 부하가 크기 때문에 혼자 담아가지고 EC2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그 팀원들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쭈르륵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면 저희가 7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어요. 저희가 아쉽게도 사진을 못 넣어서, 여기 시내 카페 같은 경우에는 베스담 수담 안주형, 카페자에는 별다방, 액티비티 사진은 내적 댄스 유발자 오성민, 액티비티 카페는 일담어 권대규, 사진 카페는 내가 찍는 곳이 포토존 이은지, 액티비티 자연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정현지, 마지막으로 자연사진 이시표류기 이가람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AWS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거 섣불리 배포했다가는 약간 좀 로드가 쏠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먼저 시연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포. 네. 네. 일단은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모바일은 조금 렉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보시면은 우선 여기서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다 먹고 잘 먹은 식당 사진을 찍는다. 한라산에 간다면 저는 잘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아래 예시 중에 방문하고 싶은 제주도 관광지는 또 빛의 벙커, 오설록 좋아하기 때문에 가고, 그 다음에 바닷가는 저는 이제 산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산책 위주로 좀 뽑아볼게요. 진행을 하게 되면 제 여행 유형은 이제 시내 카페를 주고, 제 베스담스다 완주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지를 저희가 핀으로 찍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저는 제가 이 서귀포 쪽 좋아해서 서귀포에서 해서 딱히 가고 싶은 데는 없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그런 여행을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소남머리, 이중섭 거주지, 유동커피가 서귀포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귀포에 있는 그 여행지들 3가지가 추천이 되고, 제가 아까 봤던 것처럼 카페나 조금 감성 있는 그런 여행지가 추천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인근에 있는 여행 코스일 거예요. 생각보다 모델 결과가 같은 곳을 찍거나 X축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잘 나와서, 여러분 이제 곧 방학인데 제주도 여행 가시면은 한번 이걸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 팀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